그럼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선 네. 좀 한마디로 말해서 네. 복지국가가 뭡니까? 복지국가는 뭐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국가다라고 일단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동호 반복 같이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네. 복지국가라는 것은 이제 어떤 국가의 한 형태인데요. 그러면 복지국가와 복지국가 이전의 국가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일반적으로는 그 이전의 국가는 주로 어떤 국가의 기능 중에 경제라든지 국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로 어떤 국가 예산을 치중하고 그랬던 국가라면은 복지국가는 상대적으로 복지 관련된 어떤 사회보장과 관련된 그런 비용의 지출이 늘어나는 국가라고 이제 일단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복지가 뭔지 그 설명은 안 하셨는데. 복지라는 것은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좀 평안한 상태, 또 어떤 생활의 안정을 누리는 어떤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는 어떤 인생을 살면서 재반 닥치는 사회적 위험들, 뭐, 질병이라든지, 또는 빈곤이라든지, 어떤 기타 이런 사회적 위험들로부터 좀 벗어나는 어떤 그런 것을 복지 상태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네. 근데 그게 왜 사회민주주의하고 관련이 됩니까? 사회민주주의는 이제 이른바 그 복지국가는 제가 이제 국가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회민주주의는 이른바 이제 자유평등 연대를 지향하는 어떤 정치 사회적 이념이라고 이제 저희가 한번 볼 수 있는데요. 네. 사회민주주의가 어떻게 보면 복지국가의 이상적인 이념을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실천하고 또 어떤 그런 것을 노력하고 있는 어떤 정신적 어떤 지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자유평등 연대는 시민혁명의 이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 사회민주주의는 그럼 뭐 시민혁명 사상하고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걸 추구한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그렇죠. 이상적으로 보면 그렇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좀 진보적인 분들은 네. 그 시민혁명을 부르주아 혁명이다. 그리고 시민혁명의 사상을 부르주아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네, 거 네. 있는데 네. 그러면 사회민주주의는 뭐 부르주아 사상인가요? 첫째는 이제 좀 프랑스 혁명에서 나왔던 그 시민혁명에서 나왔던 자유평등 연대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어떤 걸었던 이념과 실제로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위한 어떤 평등이 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혁명의 결과가 그래서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이념을 추구한다는 데에서는 내용은 똑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향하는 어떤 이상적인 지향. 근데 뭐가 평등이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프랑스 이후에요. 네, 그는 견해에 따라서는 상당히 그 평등이 이제 그 확대되고 평등이 주어졌다고 그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교육기회 같은 것이 대표적인 거죠. 네. 과거에는 이제 아주 특수한 이 귀족 신분층만, 네. 그것도 남자만 네. 교육을 받을 수 있었는데 현대 사회로 그 부르주아 시민혁명 이후에는 네. 이것이 이제 그 대중교육 시스템으로 넘어오면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기회가 다 주어졌으니까 평등한 거죠. 요즘 뭐 그 여성이라고 교육 못 받게 하고 뭐 가난한 사람이라고 네. 교육 못 받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 전에 비해서는 어떤 기회 평등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저희가 한번 그러면 모두 다 초등학교를 다니게 하면 그것이 교육기회 평등이냐?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뭐냐면 아이가 학교를 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굶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학교 갔다 와서는 어떤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내용적으로는 좀 지나면서 아이들 간의 학력의 격차라든지 또는 아이들끼리 간에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회민주주의는 그런 부분까지 일정하게 좀 더 평등하게 또는 좀 더 발전의 기회를 주자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보편적 복지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뭐죠? 보편적 복지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희 사회에서도 많이 얘기됩니다만 무상의료, 뭐 무상교육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아까 교육 기회를 준다. 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도 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교육비 부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비 부담이 최근에 뉴스에도 나오듯이 학생들이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심하게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어떤 동일한 교육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것들, 교육, 의료, 기타 등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좀 더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안정과 어떤 발전의 가능성을, 개인의 어떤 능력의 발전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반대 개념이 뭐 선별적 복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평등을 말씀하시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저소득층 자녀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취약 계층들한테 공평하게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 백그라운드를 이제 만들어주자. 뭐 이런 것도 이제 그 선별적 복지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보편적 복지는 말하자면 이제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그러면은 굳이 지금 보편적 복지를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선별적 복지. 가진 사람들은 충분히 양질의 교육을 많이 시킬 수 있는 조건이고, 그러면 형평을 맞추려면은, 없는, 그쪽으로 없는 계층에게만 어떤 복지를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그거 아주 큰 이슈고, 쟁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얘기가 나왔고요. 또는 이제 무상의료 문제, 또는 의료 문제에서 그렇긴 한데요. 한번 이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미국 같은 예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립학교들은 아주 굉장한 수준으로 어떤 교육의 질이 높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적지 않은 공립학교들은 상당히 사립학교와 교육의 질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떤 사립학교는 부모들이 엄청난 돈을 대가지고 그것이 가난한 자녀들만 다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른바 대부분의 상위 계층의 부모들은 사립학교가 잘 되는 데에만 관심이 있지 공립학교가 잘 되는 데에는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어떤 의료, 교육 이런 문제를 잘 사는 사람들 또는 어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한다는 측면에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관심 갖는다는 그 말씀은 그 사람들한테 복지 혜택을 똑같이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도 저소득층 공립학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내고 복지비용 부담을 많이 하고 이래라 하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러면 그게 과연 보편적 복지입니까? 아닌 것처럼 들리는데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미국의 공립학교 수준을 미국의 사립학교 수준으로 끌어올리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사립학교를 충분히 다닐 수 있는 학생들 집에서는 복지 혜택을 받을 필요도 없고 또 사회에서 줄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바로 선별적 복지 아닌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무상급식 중등학생들 무상급식 문제로 이게 교육감하고 또 이제 일반 광역단체 의원들하고 또 동문회 등등 해가지고서는 계속 이제 힘겨루 하고 그런 거 아시잖아요. 제가 예를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뭐냐면은 저희가 의료에서 최근에 지금 이제 의료 민영화라든지 또는 어떤 사보험의 문제가 이제 커지고 있는데요. 이른바 어떤 상위 계층이나 중위 하위 계층을 한 대로 묶어서 어떤 공적 의료보험으로 엮었을 경우에는 이 공적 의료보험 재정이 잘 된다든지 공적 의료보험을 통한 어떤 의료 서비스가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에게만 어떤 의료 지원을 하고 부자들은 알아서 공적 의료보험에 안 들어도 되고 사보험에 가도 된다. 그러면 사보험을 통해서 또 어떤 굉장히 고급의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아도 된다. 그럴 경우에는 한 사회 내에서 의료 서비스가 굉장히
질이 안 좋은 서비스를 받는 집단과 질이 좋은 받는 집단이 많아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네. 두 가지죠. 아까 이제 자꾸 그 관심을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네. 그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뭔지 애매한 것 같아요. 관심 갖는 게 뭡니까? 그 복지 혜택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건데 지금 우리는. 네. 근데 복지 비용을 부담하는 거 이런 쪽으로 관심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네. 지금 이제 자꾸 그 같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이 제가 들려서 네, 그러는데 그 보편적 복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실제 내용을 들어보면 아까 미국 예로 들으면 공립학교 수준을 양질의 사립학교 수준으로 교육의 질을 올려서 평등화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선별적 복지가 되는 거죠. 그럼 그게 스스로 모순 아니냐는 겁니다. 아니, 그게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그 어떤, 아까 아니, 그러면, 네. 돈 많은 사람들은,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비도 내고, 혜택도 받고, 이거 다 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 돈 많은 사람들은, 아까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어떤, 그, 무상급식에 어떤 좀 잘 사는 집 아이들도 일단 무료로 받는 겁니다. 뭐 아시다시피 또 유럽의 많은 대학들은 특히 대학까지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에 약간 변하긴 했지만 그랬을 때 그러면 거기에 부잣집 자녀가 들어간다 그래서 그 자녀가 등록금을 따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잘 사는 집 자녀들도 대학까지 무상 교육을 통해서 어떤 등록금의 혜택을 받되 다만 어떤 거기에 필요한 복지 재정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이 좀 더 부담을 한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어떤 연대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상급식 문제에다가 우리가 비춰서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이 문제는 생각보다도 아주 심각한 이 문제입니다. 논쟁점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건데 이게 복지 제도나 이런 거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깊이 얘기를 해보고 봐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잠시 후에 동의합니다. 예. 잠시 후에 다시 네. 또 이어서 계속.